한 국가의 오랜 역사 속에서 단 한 명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가면 뒤에 숨겨진 섬뜩한 진실과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맞이할지도 모르는 비극적 운명에 대한 준엄한 예언을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미래를 점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인물을 선택했으며 그 선택의 대가로 무엇을 치르게 될지에 대한 하늘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그의 거짓된 미소와 이선적인 행동에 현혹되어 있지만 영적인 눈은 그 추악한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진실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암담한 현실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특정한 인물, 권력의 정점에 선 그의 운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한 영매는 그의 기운을 느끼자마자 차갑고 냉정한 기운이 온몸을 감싼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느낀 냉정함은 단순히 차가운 것을 넘어 인간적인 감정이 완전히 거세된 듯한 섬뜩한 느낌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그는 본 모습을 철저히 숨긴 채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마치 가면무도회의 주인공처럼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것에 매우 능숙합니다. 그의 가면은 너무나도 정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진정한 모습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아주 선량한 척, 아주 착한 척, 그리고 타인을 깊이 배려하는 척 행동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듯한 모습을 연기하지만 그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위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포커페이스를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얼마나 비범한 인물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감정을 완벽하게 숨기기 어렵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있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잘 훈련된 연극배우와 같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무대 위에서 제2의 인물을 연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다중인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 속에 감춰진 진짜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그의 본질, 그것은 바로 지독한 냉혈한이라는 규정이었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그의 모든 것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의 냉혹함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것조차 서슴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처럼 죄책감이라는 감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존재를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일 뿐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를 일반적인 인간의 범주에서 논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그럴듯한 이유와 목적을 부여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잔혹한 짓을 저지르고도 스스로는 떳떳하다고 여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위험한 가면놀이도 결국 끝이 보일 것이라는 예언이 이어집니다. 머지않아 그의 본색이 드러날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 사건을 대비해 칼을 갈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상대의 심장에 비수를 꽂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하루아침에 움직이지 않으며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는 전략과 스타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그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어지므로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의 주변은 항상 시끄러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며 스스로는 자신의 방식을 진취적이고 획기적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무모하고 파괴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합니다. 시간이 흘러 하반기로 접어들면 가면이 벗겨지면서 그는 또 다른 잔혹한 놀이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놀이란 바로 마녀 사냥입니다. 자신에게 방해가 되거나 반대하는 세력을 공공의 적으로 특정하고 모든 대중이 그들을 공격하도록 여론을 몰아가는 잔혹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본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지도자의 운명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과거 조선시대의 왕의 사주로 나라의 운명을 점쳤듯이 그의 운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언은 암울합니다. 그가 통치하는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휘청거릴 것이며 경제가 잠시 회복되는 듯하다가도 다시 추락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연 그가 주어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 중간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성향상 모 아니면 도 식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해 과거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시련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일으킬 수 있는 더한 일이란 물리적인 포탄이 오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의 준하는 극심한 국가적 혼란과 갈등, 즉 전쟁과 같은 상황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강대국과의 외교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너무 강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관세 폭탄과 같은 경제적인 보복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그의 관심사가 국가 간의 관계 회복이나 경제 문제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은 외교나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그는 다른 곳에 꽂혀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도 그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이 꽂혀 있는 사소한 문제에만 집착하는 사람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공적인 불을 끄기보다 자기 개인의 불을 끄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가? 이는 인간의 짧은 생각이라고 일축합니다. 신은 인간사 하나하나에 직접 개입하여 벌을 내리지 않으며 선택은 인간이 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하늘이 정한 때에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 대가는 당사자가 직접 받을 수도 있고 그 자손이나 후손에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지금껏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조상 대대로 쌓아온 공덕 덕분이지만 그의 악행으로 인해 그 공덕은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업보는 보통 3대 후인 손주대에서 나타나며 그의 자손들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를 짓든 그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그는 말년에 자손들이 서로 재산을 놓고 싸우고 죽이는 꼴을 보며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추진하는 국민지원금이나 비탄감 정책에 대한 신점도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공짜 돈은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처사이며
오히려 빚을 일부러 만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빚을 지고 그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방탕한 생활을 반복할 뿐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악용하는 사람들만 더 많아지게 만드는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주로 본 그는 못됐고 계산적이며 사람을 이용하는 데 능하고 술수를 잘 두는 인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며 심지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내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서사를 쓰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힘들게 살아왔으니 지도자로서 정점을 찍고 나는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었으며 이렇게 멋지게 퇴임했다는 식의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권력 자체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며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통해 자신의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 중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큰 구설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반기 국운에 대해 묻자 여전히 시끄러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제가 안정되지 않고 안팎으로 시끄러운 문제가 계속될 것이며 특히 외교 문제로 인해 가을까지는 매우 시끄럽고 해결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부가 상품권을 푸는 등의 정책을 내놓겠지만 그것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시작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의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지자 그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며 대규모의 시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국가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인물은 국민을 속이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신의 눈은 그의 차가운 심장과 뒤틀린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가 뿌린 거짓의 씨앗은 결국 비극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책임은 그를 선택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는 혹독할지 모릅니다. 각자 도생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예언의 결론입니다. 하늘이 내린 기회를 악용하고 국민을 기만하려 드는 지도자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모든 부정적인 예언이 틀리고 대한민국이 다시금 번영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신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역사는 현재를 사는 우리가 아니라 후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미래 세대에게 어떤 역사를 물려주게 될까요? 그 답은 우리의 선택과 각성의